65세 부부 한 달 생활비 250만 원으로 사는 방법, 오늘 제가 싹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 노후 생활비 얼마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300만 원? 400만 원? 전문가들은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 부부는 한 달에 25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모자란다고요? 힘들다고요? 천만에요. 저희는 행복합니다. 아니,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 불안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이야기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68이고요. 남편은 65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회사에서 은퇴했어요. 중견기업 관리직으로 32년을 일했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으로 대출 정리하고 큰아들 결혼 도와주고 작은 딸 전세자금 보태주고 나니까 손에 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받는 돈은 남편 국민연금 월 130만 원, 퇴직연금 월 80만 원, 제 기초연금 40만 원 합쳐서 딱 250만 원이에요. 처음에 이 금액 나왔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TV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부부 노후 생활비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요. 적정 생활비는 400만 원이라고요. 그 소리 듣고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한숨만 쉬었어요. 우리는 50만 원이 부족한데 적정 생활비로 따지면 150만 원이나 모자라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그때 제가 아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그 언니도 저희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너무 밝게 사는 거예요.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도 다니고. 부러웠어요. 언니한테 물어봤죠. 언니는 돈이 많아?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 그랬더니 언니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너랑 비슷하게 받아.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그런데 충분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맞아요. 저는 돈이 없다는 생각만 했지, 있는 돈을 어떻게 쓸지는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던 거예요. 그날부터 남편이랑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지출은 뭘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 노트를 꺼내서 하나하나 적어봤어요. 집, 식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경조사비, 여가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쓸지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300만 원이 나왔어요. 역시 부족하네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자. 정말 이게 다 필요한 거냐?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어요. 먼저 주거비부터 볼게요. 저희는 전세로 살아요. 1억 8천에 방 2개짜리 아파트요. 대출은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없죠. 관리비만 나가는데 한 달에 평균 15만 원 정도예요. 여름 겨울엔 좀 더 나가요. 에어컨 난방 때문에요. 그래도 20만 원 넘어가는 적은 없어요. 저희는 에너지를 아껴 써요. 낮에는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햇빛 들어오게 해서 전등 안 켜요. 밤에도 필요한 곳에만 불 켜요. 거실 큰 등 말고 스탠드 켜고요. TV 볼 때도 화면 밝기 줄여요. 보일러도 아껴 써요. 온도 19도로 맞춰놓고 외출할 땐 꺼요. 옛날엔 24시간 틀어놨는데 이제는 아껴 쓰니까 관리비가 확 줄었어요. 통신비는 저희 둘이 합쳐서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각자 2만 5천 원짜리 요금제 써요. 전화랑 문자 기본이고 데이터는 3기가씩 나와요. 모자라면 와이파이 써요. 집에 인터넷 깔려 있잖아요. 인터넷은 한 달에 2만 5천 원짜리 쓰고요. 케이블 TV는 끊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볼 거 천지예요. 드라마도 있고 예능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공짜로 다 볼 수 있는데 굳이 케이블 TV 볼 필요 없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1만 원 아끼는 거예요.
통신비 합쳐서 7만 5천 원 나가네요. 다음은 식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는 한 달에 식비로 70만 원 정도 써요. 많다고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루 세 끼 먹으면 한 달에 180끼예요. 70만 원이면 한 끼에 3,900원 정도예요. 라면 한 그릇 값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밥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간식도 먹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장을 잘 봐야 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재래시장 가요. 화요일하고 금요일이요. 왜 화요일하고 금요일이냐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말 지나고 화요일엔 신선한 물건 새로 들여놓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엔 주말 앞두고 물건떨이 많이 해요. 그때 가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시장에서 뭘 사냐고요? 제철 채소를 사요. 지금 같은 1월엔 배추, 무, 시금치, 미나리가 한창이에요. 이런 거 사면 싸고 신선하고 맛있어요. 비싼 채소는 안 사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요. 맛있긴 한데 비싸잖아요. 그 돈으로 배추 2통 사는 게 낫죠.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사요. 닭고기나 돼지고기요. 소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내산 안 사고 수입산 사요. 미국산, 호주산. 맛있어요. 제가 양념 잘하거든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배즙 넣어서 반나절 재워두면 어떤 고기든 부드러워요. 생선도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요. 고등어, 삼치, 갈치. 제철 생선 사면 싸요. 과일도 제철 과일만 사요. 지금은 사과, 배, 귤이 한창이에요. 딸기는 비싸니까 안 사고요. 수입 과일도 안 사요. 바나나, 키위, 오렌지 이런 거요. 비싸고 별로 안 좋아해요. 사과 한 박스 사면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죠. 쌀은 20kg 사서 2달 먹어요. 밥 한 끼에 쌀이 한 공기면 150g 정도 들어가요. 하루 3끼면 900g이고 한 달이면 27kg인데 저희는 점심에 가끔 밖에서 먹으니까 20kg이면 충분해요. 쌀은 정부 양곡 사요.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요. 반찬은 제가 직접 만들어요. 김치도 담그고 장아찌도 담그고 젓갈도 담가요. 시간 있으니까요. 김장김치는 작년 11월에 담갔는데 아직도 먹고 있어요. 배추 50포기 담갔거든요. 저희 먹고 자식들 주고 친구들 나눠주고. 김장 담글 때는 돈 좀 들어가요. 100만 원 정도. 그런데 1년 먹을 김치를 만드는 거니까 한 달로 치면 8만 원 정도예요. 김치 사 먹으면 훨씬 비싸죠. 그리고 제가 담근 김치가 맛있어요. 남편도 제 김치가 제일 맛있대요. 이렇게 식비 관리하면 한 달에 70만 원이면 충분해요. 아침은 집에서 먹고 저녁도 집에서 먹고 점심은 남편이랑 돌아가면서 밖에서 먹거나 집에서 먹어요. 외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해요. 국밥집 가서 국밥 먹거나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거나. 두 사람이 2만 원이면 배부르게 먹어요. 한 달이면 6만 원에서 8만 원 나가요. 이거 식비에 포함된 거예요. 의료비는 한 달에 평균 25만 원 나가요. 남편이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약 타는데 15만 원 정도 나가요. 건강보험 적용돼서 이 정도예요. 저는 건강해서 병원 잘 안 가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거 빼고는요. 그래도 가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동네 병원 가면 한 번에 1만 원에서 2만 원 나가요. 한 달에 2~3번 가면 5만 원? 저희 둘 합쳐서 병원비 20만 원 잡아놓고요. 보험료가 한 달에 12만 원 나가요. 암보험이랑 실비보험 들어놨거든요.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큰 병 대비하려면 필요해요. 의료비 총 32만 원 정도 나가네요. 교통비는 거의 안 들어요. 경로우 대권이 있잖아요. 만 65세 이상은 버스 지하철 공짜예요. 정말 감사한 혜택이죠. 저희는 어디든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가끔 택시 탈 때 있어요. 짐 많이 들었을 때나 비 많이 올 때나 밤 늦을 때요. 그래도 한 달에 3만 원이면 충분해요. 차는 없어요. 있었는데 팔았어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보험료, 세금, 기름값, 수리비 다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은 들어가요. 그 돈 아껴서 필요할 때 택시 타는 게 훨씬 나아요. 경조사비는 한 달에 평균 15만 원 정도 잡아놔요. 친구들이나 친척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갈 때요. 옛날엔 10만 원씩 냈는데 요즘은 5만 원으로 줄였어요. 부담스러우니까요. 가까운 사람은 10만 원 내고 그냥 아는 사람은 5만 원 내요. 친구들도 다들 이해해요. 우리 나이 되면 다 비슷한 형편이거든요. 어떤 달은 경조사가 없고 어떤 달은 3번씩 있어요. 평균 내면 15만 원 정도 돼요. 보험료는 아까 의료비에서 말했죠? 12만 원이요. 그 외에 저축은 한 달에 20만 원 해요. 적다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비상금으로 모아두는 거예요. 집 수리비 나갈 때, 가전제품 고장났을 때, 갑자기 큰돈 나갈 일 있을 때 쓰려고요. 실제로 작년에 냉장고 고장나서 60만 원 들어갔고 보일러 수리에 30만 원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저축한 돈에서 쓰고 다시 모으면 돼요. 여기까지 계산해 볼게요.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7만 5천 원, 식비 70만 원, 의료비 25만 원, 보험료 12만 원, 교통비 3만 원, 경조사비 15만 원, 저축 20만 원. 합계 167만 5천 원이에요. 250만 원에서 167만 5천 원 쓰면 82만 5천 원 남아요. 이 돈으로 뭐 하냐고요? 이게 바로 저희 행복자금이에요. 옷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 써요. 많이 안 사요. 계절 바뀔 때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요. 남편은 등산복, 운동복 위주로 입고요. 저는 편한 옷 위주로 입어요. 명품? 관심 없어요. 브랜드? 몰라요. 그냥 편하고 따뜻하고 깨끗하면 돼요. 이마트나 유니클로에서 세일할 때 사요.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착해요. 미용실은 저는 석 달에 한 번 가요. 커트만 해요. 1만 5천 원이에요. 염색이나 파마는 안 해요. 머리 상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은발 그대로 두니까 오히려 자연스럽대요. 남편은 동네 이발소 가요. 한 달에 한 번 8천 원 주고 깎아요. 미용비는 한 달로 치면 1만 원 정도 내요. 문화생활비로 한 달에 15만 원 써요. 영화 보고 공연 보고 전시회 가고요. 영화는 조조 할인받아서 보면 2장에 1만 4천 원이에요. 한 달에 2번 보면 3만 원 정도. 공연은 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무료 공연 많이 봐요. 클래식, 뮤지컬, 연극 다 해요. 수준도 높아요. 가끔 유료 공연도 보는데 할인받으면 1만 원에서 2만 원이에요. 전시회도 무료로 하는 데 많아요.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이런 데 다니면서 문화생활 즐기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취미생활비로 한 달에 10만 원 써요. 남편은 등산이 취미라서 돈 안 들어요. 운동화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1년에 한 켤 내면 되고요. 저는 요가를 배워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달에 3만 원 내고 배워요. 일주일에 2번 가는데 한 번에 1시간씩이요. 요가 배우고 나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허리도 덜 아프고 어깨도 덜 결리고. 그리고 뜨개질도 해요. 털실 사서 목도리 뜨고 손주들 모자 떠주고요. 털실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들어요. 뜨개질하면서 유튜브로 드라마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친구들 만날 때 쓰는 돈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예요. 카페 가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요. 옛날엔 비싼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에 6천 원, 7천 원 주고 마셨는데 이제는 그냥 집으로 초대해요. 제가 커피 내리고 과일 깎아놓고 수다 떨어요. 친구들도 더 좋아해요. 편하고 부담 없대요. 친구 집에 갈 때는 제가 만든 반찬 싸가지고 가요. 김치, 장아찌, 나물 이런 거요.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여행비로 1년에 60만 원 정도 써요. 한 달로 치면 5만 원이네요. 1년에 4번 정도 여행 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국내 여행이요. 경로우대로 버스 타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다녀요. 1박 2일이면 두 사람이 15만 원 정도 들어요. 모텔 숙박비 5만 원, 식비 8만 원, 입장료 2만 원. 해외여행은 비싸니까 안 가요. 우리나라도 갈 때 많아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사찰도 있고 한옥마을도 있고 매번 새로워요. 손주들 용돈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써요. 손주가 둘인데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씩 줘요. 적다고요? 손주들은 이해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대신 제가 손주들 옷 만들어주고 뜨개질로 모자 떠주고 김치 담가서 주고 그래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거잖아요. 기타 잡비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써요. 생필품 사고, 청소용품 사고, 화장품 사고요. 화장품은 기초만 써요. 스킨, 로션. 비싼 거 안 써요.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사요. 청소용품도 대용량으로 사서 오래 써요. 휴지, 세제, 샴푸, 치약 이런 거요. 여기까지 다 계산하면 옷 5만 원, 미용 1만 원, 문화생활 15만 원, 취미 10만 원, 친구 만남 10만 원, 여행 5만 원, 손주 용돈 10만 원, 잡비 10만 원. 합계 66만 원이에요. 아까 남은 82만 5천 원에서 66만 원 쓰면 16만 5천 원 남아요. 이 돈은 그냥 여유자금으로 남겨둬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2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3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250만 원으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불필요한 건 안 쓰거든요. 과소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쓰고 감사하면서 써요. 주변 사람들 보면 돈은 많이 받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400만 원 받는 분도 부족하대요. 왜 그럴까요? 쓸 데가 많아서요. 골프 치고 고급 식당 가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 400만 원도 모자라죠. 800만 원 받아도 모자랄 거예요. 돈은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는 거예요. 저희 우선순위는 이래요. 첫째, 건강. 병원비랑 보험료는 꼭 써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니까요. 둘째, 먹는 것. 식비는 절대 아끼지 않아요. 영양가 있게 맛있게 먹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하니까요. 셋째, 관계. 친구들 만나고 손주들 보고 사람들과 교류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넷째, 여가. 영화 보고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해요. 인생은 즐기는 거니까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니까 뭘 써야 하고 뭘 안 써야 하는지 명확해졌어요. 명품? 필요 없어요. 비싼 차? 필요 없어요. 큰 집?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저희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대신 건강하게 사는 것, 맛있게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돈이 적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해요. 250만 원을 지혜롭게 쓰면 행복하고 500만 원을 어리석게 쓰면 불행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짜로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밥 먹으면 맛있고 남편이랑 산책하면 즐겁고 친구들 만나면 웃겨요. 이게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 전문가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300만 원 있어야 한다. 400만 원 있어야 한다. 그런 말 들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그건 평균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받아도 부족해해요.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저희 부부가 250만 원으로 사는 비결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계획을 세워요. 한 달 예산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정해요. 둘째, 우선순위를 정해요. 꼭 필요한 것부터 쓰고 불필요한 건 과감히 버려요. 셋째, 제철 음식을 먹어요. 싸고 맛있고 영양가 있어요. 넷째, 직접 만들어요. 김치, 반찬, 간식 다 제가 만들어요. 다섯째, 무료 혜택을 활용해요. 경로 우대권, 무료 공연, 무료 전시회 다 활용해요.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옛날처럼 마음대로 못 쓰니까요. 갖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참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불필요한 걸 안 사는 게 맞는 거고, 과소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검소하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우리 세대가 너무 소비하면서 살았나 봐요. 있지도 않은 돈 빌려 쓰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명품 사느라 허덕이고.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했어요. 진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는데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250만 원으로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펑펑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은 돈으로 알뜰하게 살면서도 행복한 건 아무나 못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써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하루가 달라져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채워져요. 남편도 처음엔 은퇴하고 우울해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등산을 권했어요. 처음엔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한두 번 가더니 재밌대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대요. 지금은 매일 아침 6시면 혼자 산에 가요. 거기서 친구들도 생겼고요. 같이 등산하는 분들이요. 그분들이랑 등산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수다 떨고 오면 남편이 완전 행복해해요. 은퇴 후 행복의 비결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할 일을 만들어야 해요. 취미든 봉사든 운동이든 뭐든 좋아요. 할 일이 있으면 삶에 의미가 생겨요. 둘째, 사람을 만나야 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친구든 동호회든 봉사단체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요. 셋째, 몸을 움직여야 해요. 건강해야 행복해요. 운동하고 산책하고 스트레칭해야 해요. 넷째, 감사해야 해요.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후가 불안하신 분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와요. 25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250만 원이면 정말 감사한 금액이에요. 하루에 8만 원씩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에 5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요. 우리는 정말 부자예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자예요. 250만 원으로 사는 부자예요. 건강한 몸을 가진 부자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부자예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부자예요. 여러분도 부자예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오늘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밥 먹을 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250만 원으로도 200만 원으로도 300만 원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저희 부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책 읽고 저녁 먹고 TV 보고 이야기하고 잠들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매일 새로워요. 매일 감사해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돈이 얼마든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행복은 선택이에요. 저는 행복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